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와 찻잔 사이의 곡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주임새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디 표시로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 된 악보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번째 마디. 그러니까 노래로 보면 네 번째 마디죠.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그대와 나 또 이렇게 둘이고요. 자, 이 요 마디는 네 박자가 온전히 다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임새를 넣기에 가장 적절한 마디가 되겠죠. 자, 반박자 쉬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레가 이제 반달 모양의 꾸밈음이죠. 그래서 3번 줄에 7플랫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플랫에서 퉁기고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음이 흐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G 코드의 6도 구성음이기 때문에 이 음이 계속 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칸 7플랫 1번 줄에 C가 나와서 G 코드의 6도 화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7으로 코드가 중간에 바뀌죠. 그래서 B7의 구성음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바로 5플랫의 라가 있습니다. 라, 그리고 이제 할당된 7플랫 2번 줄에 파샵, 그리고 파샵에서 끌고 내려와서 레샵, 이렇게 해서 이 세 음은 B7의 구성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도 진행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럼 연결해 볼까요? 노래를 해보면요. 또 이렇게 둘이고요. 자, 끌고 내려오는 이 떨어지는 소리가 중간에 나는 것이 멋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센스가 필요하겠죠. 내려와서 한 박자니까 약간의 밴딩이 들어가서 약간 음을 좀 끈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비와 찻잔을 사이에 두고 14번째 마디. 자,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아주 짧은, 그렇죠, 그런 어떤 양념이죠. C 코드의 구성은 미와 도 6도입니다. 한 박 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 비와 찻잔을 사이에 두고 반 할 말을 똑같죠. 역시 그 다음 마디도 이제 C 코드, 그 다음에 두 칸 올라가면 D 코드의 구성음이 되죠. C, D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할 말을 역시 한 박 반 지나고 똑같은 방법으로 묵묵히 앉았네요. 자, 요 마디에는요, 이제 주임새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높은 음 쪽에는 하모닉스, 음표가 약간 이렇게 이제 네모, 마른 모골의 조그마한 음표는 하모닉스를 이제 뜻합니다. 아랫부분은 나중에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대 모습이라고 하는 코러스로 가기 전에, 즉 도돌이를 해서 2절로 할 때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부분이죠. 한 박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명을 읽어보시면 음이름을 미, 시, 솔, 미로 되어 있죠. 미, 시, 솔 세 개는요, 전부 12플랫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줄에 그대로 나란히, 그죠? 이 세 손가락이 아니라 세 줄이죠, 참. 나란히 1번, 2번, 3번 줄을 퉁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음은 5번 선에 7플랫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2플랫은 새끼손가락으로 쓸 것이고요. 그리고 7플랫은 집게손가락이 오는 것이 합리적이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되겠죠. 자, 음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이 마이너의 구성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정말 완벽한 코드 톤이죠. 미, 솔, 시 세 음이 이 마이너니까요. 자, 여기서 이 하모닉스 주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볼까요? 아마 하모닉스 주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 영상이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하모닉스 소리를 잘 내려면 조건이 적어도 4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5가지가 되는데요. 자, 천천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왼손이 2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모닉스를 하기 위해서 숫자가 적혀 있죠. 그 숫자는
기타의 지판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박혀있는 음수에 있죠. 플랫의 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B와 찻잔 사이에서 이 부분은 12플랫이죠. 12플랫은 여기 지금 있죠. 이 포지션 마크가 두 개 찍혀 있는 곳. 자, 그런데 우리가 음을 눌러서 tum길 때는 원칙이 플랫 바로 뒤를 누르죠. 그죠? 바짝 붙여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야 가장 좋은 위치가 되고, 플랫 위에 올라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맑은 소리가 나지 않죠. 그죠? 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모닉스는요, 이 플랫 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는 철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일단 처음에 한 가지, 왼손은 정확한 지점, 착지 지점이 어디냐? 플랫 바로 위다. 그 다음에 자, 손가락을 갖다 대죠. 뭐 어떤 손가락이든 갖다 댈 수 있죠. 갖다 대는데 중요한 것은 눌러서는 안 됩니다.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줄 위에 살짝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갖다 대야 하지만 누르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누르다가 말았다는 얘기죠. 살짝 그냥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심하게 표현을 하면요, 구름 위에 얹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짝 얹어 놓고요. 그냥 줄 위에 얹힌 상태로, 그 다음에 왼손이 두 가지 역할을 했죠. 하나는 정확한 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누르는 힘의 조절. 이건 누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짝 갖다 대기. 그러면 왼손이 하는 역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오른손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오른손은 우리가 흔히 연주하는 이제 이 위치는 소리구, 즉 사운드 홀 근처죠. 뭐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사운드 홀의 가장자리, 이쪽이 이 세 손가락이 기본으로 오게 됩니다. 엄지는 조금 원안으로 들어오죠. 뭐 통기타도 크게 다르지 않죠. 통기타는 이제 넥이 14플랫까지 이렇게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 홀도 조금 위쪽으로 클래식 기타보다는 붙은 셈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 거리가 너무 짧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그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그럼 이 하모닉스 할 때 이 손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해도 소리가 나기는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어디로 오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하현주 있죠. 우리가 흔히 서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줄의 기둥 하현주 바로 앞에, 그러니까 줄의 장력이 굉장히 세죠. 여기는 굉장히 빵빵하게 느껴지죠. 여기보다. 그래서 이 하현주 앞에 대략 뭐 위치로 보면요, 한 3, 4cm 정도? 요 정도의 위치까지 오른손이 재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죠. 왼손이 자리를 찾으러 올 때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른손도 위치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한 가지 했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별거 아닌데요. 좀 세게 쳐야 합니다. 그냥 약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강하게 칩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손도 뭐 아포얀도 주법으로 이렇게 다음 줄에 기대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포얀도를 쓰지 않더라도 세게 튕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손의 두 가지 조건, 오른손의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손이 어떤 정확한 위치와 힘 조절을 위해서 온다고 우리 두뇌가 생각을 하면 오른손이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는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죠.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뭐 만지거나 그러면서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뭐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어쨌건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자, 연습을 충분히 하게 되면 오른손이 자동이 됩니다. 저절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왼손이 하모닉스를 한다면 얘는 저절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이제 냅니다. 그러면 왼손의 두 가지 조건, 오른손의 두 가지 조건 해서 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맑고 투명한 소리가 쨍 하고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그럼 뭐냐? 자, 네 가지 조건을 다 이제 활용해서 튕겼죠. 그리고 이 손가락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손을 살짝 떼야 됩니다. 공중으로.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면 마치 무슨 뜨거운 뭐 이렇게 철판이나 주전자를 만진 것처럼 따뜻하고 막 이렇게 놀란 토끼가 도망가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튕기자마자 즉시 뭐 굳이 시간으로 말하면 뭐 0.1초 그 정도의 시간 타임을 두고 곧 바로죠. 바로 살짝 그냥 떼면 됩니다. 힘을 빼고 공중으로, 그죠? 뭐 줄에서 한 1cm, 0.5cm만 어쨌든 떼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놀란 토끼가 막 도망가듯이 팍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부분 처음에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손을, 자, 제가 각도 조정을 이쪽으로 한번 해보죠. 자, 근접을 해보죠. 한번 보시면, 그죠? 이렇게 제가 조금만 들죠. 튕기자마자 살짝, 그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모닉스도, 그죠? 따로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색다른 딱딱 떨어져 있는 그런 기술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만 따로따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빠른 아르페지오를 위해서 뭐 블렌드 주법을 연습을 했듯이, 그죠? 혹은 뭐 슬러, 해머링이나 뭐 플링오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따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모닉스도 따로 연습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과물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이 앉았네요. 한 박자 지나갑니다. 요, 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굉장히, 그죠? 이 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편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모닉스를 잘 쓰게 되면요. 저는 이 하모닉스를 즐겨서 편곡에 사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잘 활용하시면 특히 이 샵이 하나 붙어 있는 G 메이저, 즉 사장조나 뭐 나란한 조조, E 마이너, 마단조의 곡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3번 선의 개방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뭐 C조라든지 F라든지 D는 사실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곡에는 사실 샵이 하나 붙은 E 마이너가 굉장히 많죠. 사용하던 빈도가 잦기 때문에 이 하모닉스를 잘 익혀 놓으시면 정말 훌륭한 양념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7플랫도 마찬가지입니다. 12플랫보다 7플랫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소리가 내기가 조금 뭐 어렵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2플랫과 7플랫만 사용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연말에 우리가 항상 듣는 노래가 있죠. 올드랭사인. 그 곡이 그냥 이제 하모닉스만 가지고 연주가 되거든요. 조금만 제가 보여드리죠. 예, 완벽한 올드랭사인이죠. 마치, 그죠? 종소리, 그죠? 종을 때려서 연말에 우리가 참 아쉬운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 기타가 마치 종소리를 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그런 어떤 음향. 야, 참 기타 너무 멋있는 악기지 않습니까?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종소리도 내고요. 또 뭐 이렇게 바디 히트도 하고요. 퍼커시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죠? 이런 탭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기타에서는 이렇게 줄을 양쪽을 꼬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사이드 드럼 소리도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지금 그 걸시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발해가 조금 덜합니다만 이 포크 기타, 어쿠스틱 기타는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제대로 내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타 참 너무 멋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멋있게 다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테크닉이 굉장히 이제 상승하는 그런 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뭐 하나하나 기술을 익혀 나가는 그 짜릿한 성취감 또 그죠? 한번 이것이 내 기술이 되면 평생 이것은 잊어먹지가 않게 되죠. 평생 내 것이 되어서 적재적소에서 그냥 자동 발사가 되니까 얼마나 이건 참 좋은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의 구독자들은요, 제가 가능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만 잘 이렇게 따라 하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은 어떤 그런 기술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어떤 반주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죠. 그 16번째 마디 지금 하모닉스에서 이제 1절의 끝나는 부분에서의 이렇게 해서 그죠? 주임새를 끝내고 다시 2절로 돌아와서 이제 17번째 마디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 라고 하는 그 코러스 부분으로 가기 전 이제 16번째 마디 아랫부분에 있는 주임새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별건 아닙니다. 음표의 머리를 조금 다르게 제가 표시했죠. 좀 이렇게 구분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묵묵히 앉았네요 하고 이제 아랫부분은 밑에 보면 그 모자 표시 이분심표가 있죠. 그래서 두 박자를 쉬고 주임새를 시작하죠. 하나, 둘, 간단합니다. 자, 6번 줄 개방현 퉁기고 3번 손가락으로 강하게 때려서 해머링으로 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역시 아포얀도를 했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플랜트로 미리 심어서 그죠? 편안하게 오른손을 이제 정지를 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왼손으로 퉁기자마자 강하게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줄에는 엄지가 자동으로 와 있죠. 아포얀도였으니까. 또 개방현 또 퉁기자마자 2번 손가락으로도 해머링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번 줄이 자동으로 멈춰 있죠. 또 그러면 4번 줄 개방현 퉁겨주시고 또 해머링으로 미를 때립니다. 그러면 오른손은 그죠? 아포얀도를 연달아서 하나, 둘, 셋을 연거푸하게 되죠. 자, 오른손만 보시면 자, 이제 왼손을 보시게 되면 자, 굉장히 재미있죠? 개방현을 한 번씩 퉁기고 왼손이 한 번씩 교대로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하고 네가 하고 내가 하고 형님 먼저 하고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또 오른손 왼손 그러면서 이렇게 망치질을 3번 땅 하게 되는 정말 해머링을 3번 하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해보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미에서 조금 박자가 이제 흐르죠.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면 손에 아래쪽으로 당겨서 그죠? 당겨서 밴딩을 조금 걸어주죠. 다시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제 그대 모습 낙엽 속에 있고 내 모습은 창문 속에 잠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러스 부분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 영상을 쭉 찍으면서 이렇게까지 설명이 많이 길어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영상 부분은 마감을 하고요. 계속되는 영상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추임새 부분에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